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진정을 위해서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입니다.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초강력 대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식당을 비롯해 각 소매업소, 쇼핑몰, 극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거의 모든 실내에서의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 제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LA 카운티 내 신규 확진자는 3,7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처럼 이어지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는 각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난 2달 사이 급속도로 확산해 비중이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 방문객만 미국 입국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소 9월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중단하고 그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공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부스터샷과 저개발구 백신 공급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FDA의 추가 접종 권고 방안이 나오면 추가 접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한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무실 복귀 일정을 늦추는 미국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9년 뒤 203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절반이 무공해 차여야 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타운을 하나의 지역구로 단일화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사우스 LA에서는 90대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달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범여권 의원은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훈련 중단 요구가 북한 눈치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주자 사이의 공방전이 이제 조폭 연루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이 호주를 97대 78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올림픽 4연패에 도전합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미국의 2대 7로 완패하고 도쿄올림픽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러야 합니다. 올림픽 여자 배구 준결승전은 오늘 오후 9시 미국과 세르비아, 내일 오전 5시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로 결승 진출팀이 가려집니다. 현재 중국이 금메달 34개로 1위, 미국이 금메달 29개로 2위, 그리고 한국은 금메달 6개로 종합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의원이 LA 카운티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한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의료나 종교적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11만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LA 카운티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743건으로 보고됐고 1,242명의 입원 환자 그리고 16명의 사망자로 집계됐습니다. LA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면서 매일 발생 건수가 최소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18배가 증가했고 입원 환자 수도 5배나 증가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하다며 카운티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와 이와 같이 다른 카운티 고용주들도 이 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A시에서 뉴욕시에 이어 식당, 술집, 영화관 등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이 시내 레스토랑, 술집, 피트니스 센터, 콘서트장, 영화관, 그리고 실내 리테일 매장 입장 시 손님이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마티네즈시 의장과 13지구 미치 오페럴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LA시의회가 고려 중인 조례안은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발령한 식당과 영화관 등에서의 손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폭이 더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치 오페럴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례안 적용 대상은 식당과 술집, 극장, 피트니스 센터지만 시의회는 쇼핑몰 등 소매업체와 그로서리 매장에도 조례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이들 업소에 입장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 카운티 정부에 카운티 내 식당과 술집,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난 2달 사이 급속도로 확산해 비중이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는 상황 계속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해 델타 변이가 지난 2개월 동안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서 31일 감염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로 확인된 사례는 93.4%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1%대에 불과했던 비중이 5월 말에 10%대로 올라선 뒤 2달여 만인 지난달 말 9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델타 변이가 휩쓸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강한 전염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f you get sick with the Delta variant, we estimate that you could infect about 5 other unvaccinated people, more than twice as many as the original strain.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신규 감염자를 2일 12만 7천여 명으로 3일에는 10만 6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발병지인 중남부 주의 병원들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It's a 12 to 14 hour day, every day. How do you handle that? Not well, but we don't have a choice. 하지만 백신 접종은 최근 일주일 평균이 44만 회. 최근 늘고는 있지만 모든 미국인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으려면 앞으로도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하루 100만 회 이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의 재확산세는 겨울까지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기업들이 속속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나섰고 업소들도 안전보호 강화 차원에서 직원과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주류 사회와는 달리 현재 한인 사회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고 고용주의 요구에도 잘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들도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회사 시설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월트 디즈니도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도 연방법과 각 주 법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법 쟁점이 아니라 공공보건이라는 차원에서 절대 다수의 기업과 직원들은 백신 접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사무실 복귀 일정을 늦추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 중 하나인 US뱅크가 당초 9월 7일로 예정됐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델타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감염 증가로 사무실 복귀를 4월로 미루는 게 올바른 행동인 것 같다라고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비아콤 CBS가 사무실 전면 개방 일정을 10월 18일로 늦췄고 구글도 사무실 복귀 시점을 10월 18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아예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했습니다. 각 기업들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면서 현재 직원들의 복귀 시점 방침을 재고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라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는 각 지역 정부기관과 기업, 행사장 등이 직원은 물론 고객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고 어제 LA타임즈가 해석했습니다. 당국은 최근의 백신 접종률 증가가 전염이 높은 델타 변이로 인해 몇 주간 상승세를 보인 코로나 감염자와 입원자 수를 낮출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 상당수의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면 현 사태가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기타 이유로 인해 몇 달간 정체를 보였던 캘리포니아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전파가 중단되는 수준의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데는 여전히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정부와 기업, 교육 당국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자가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자 백신 제조사인데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좀 늦은 감도 있죠. 일리노이주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이렇게 한 바 있죠. 또 뉴욕시의 주요 연례 문화 연예 행사인 매트 갈라의 주최 측도 참석자들에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지사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결국 플로리다주의 방역 조치 거부에 반발하면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보호하는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알러추아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자체 회의를 열고 일단 2주간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등 조치에 나선 것은 플로리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각종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미국인 802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 여론조사 결과 백신을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49%가 그렇다. 그리고 46%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3%포인트 많은 것이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이내에 해당됩니다. 백신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74%는 찬성했고 21%가 반대했으며 반면 공화당은 29%가 찬성을 하고 68%가 반대했습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응답자는 63%가 백신 의무화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접종하지 않은 응답자는 79%가 의무화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계층은 민주당 지지의 고령층이고 최대 반대 세력은 공화당 지지의 젊은 미국인들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전염이 강한 델타 변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고 있고 백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해서도 덜 확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57%는 언론이 이 코로나 심각성을 대체로 과장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최근 델타 확산에 백신을 맞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은 5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를 이용해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행 재개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기관 간의 실무그룹도 운영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예외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여행 오는 모든 외국 국적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입국을 막고 있는 여행 제한을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어제 코로나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스터샷 접종을 9월 말까지는 최소한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WHO가 각국 인구의 최소 10%가 9월 말까지 백신을 맞게 하자고 제시한 목표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WHO 사무총장의 어제 요청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 추가 접종과 저개발국을 상대로 한 공급 확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먼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1억 1천만 회분을 이미 세계 각국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달 하순부터는 화이자로부터 사들인 백신 5억 회 분량도 순차적으로 해외에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공급한 코로나19 백신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과 저소득국에 대한 공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식품의약국 FDA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have enough supply to ensure if the FDA decides that boosters are recommended for a portion of the population to provide those as well. We believe we can do both and we don't need to make that choice. 당초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는 최근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을 중심으로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 2만 명 미만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엔 하루 8만 명 안팎으로 급증한 데다 대다수 감염 원인이 델타 변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백신 접종을 마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 유명 인사들의 이른바 돌파 감염까지 속속 확인된 것도 검토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미국에서 대규모 추가 접종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균형 현상 해소에 일정 정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겠고 폭염할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교할 때 3도에서 6도가량 내려앉겠고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다음 주 초반까지 낮 기온이 4,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9도, 65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2도, 67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무덥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로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프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노동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크게 뉴스가 되고 있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이 줄어서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이 줄어든 것은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영업규제 완화에 힘입어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고 기업들이 수요를 늘리면서 향후 몇 달간 고용 지표는 계속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변수 있죠. 변수는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미국인들의 28%가 매달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입자 600만 가구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현금 지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지난 6월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 완화와 경제 개방 또 경제 반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CBS 뉴스가 최근에 보도한 것입니다. 4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입자 16%인 600만 가구 1,150만 명은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반등에도 고용 회복이 가장 느려 아직은 먼 길인 것으로도 지적됩니다.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에 3.5%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2월 이후 처음으로 3%대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7월 30일로 끝난 주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3.01%에서 2.97%로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동기간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도 2.36에서 2.3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변동 모기지 평균 금리는 2.81%에서 2.93%로 소폭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한 데 반발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알라바마주와 조지아주의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 지부가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퇴거 유예 조처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NAR은 집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NAR은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퇴거 유예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이 NAR 알라바마주 지부의 요청을 5대4로 기각했습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렉 해버노 대법관도 기각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한편 NAR의 이번 긴급 신청은 받아들일 공산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을 워싱턴 DC 연방지법원 이 판사에게 제기했는데 그는 지난 5월 퇴거 유예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추락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뉴욕 주지사가 주의회 탄핵 절차 개시 움직임과 검찰의 잇단 수사 착수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오랜 친구인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끼리 친한 사이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마저 이미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가 11명의 여성에게 성추행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뉴욕주 검찰총장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뉴욕주 의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던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도 주지사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를 잃었고 더는 공직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뉴욕타임즈에 주 하원이 한 달이면 탄핵 조사를 마치고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 상원이 이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은 쿠오모 주지사를 향한 정치적 압박 강도를 훨씬 더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의 간판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뉴욕 주지사 친형인 이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조언했던 것으로 드러나 궁지에 몰렸습니다. 검찰 보고서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친동생 크리스의 행적까지 거론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가 쿠오모 주지사의 참모진 등이 성추행 파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5월 이 크리스가 이 같은 대책 논의에 전화로 참여했다는 보도를 터뜨렸지만 당시 크리스 본인과 CNN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2013년 CNN에 합류해서 현재 자신의 이름을 내건 쿠오모 프라임타임이라는 간판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형의 성추행 파문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주지사인 그를 방송에 출연시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줬고 코로나 대책을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보좌진이던 여성이 줄줄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고 나서며 친동생이 진행하는 방송인 쿠오모 프라임타임도 불똥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파문이 커지던 와중인 지난 5월 CNN 임원진은 크리스에게 친형 참모진으로 참여하려면 우선 장기 휴가를 내고 잠시 자리를 비우라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9년 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절반이 무공해 차여야 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목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 지지를 받습니다. 2030년부터 판매되는 신차 절반이 배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까지 자신들이 파는 신차의 50%가 전기차가 되도록 지향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도 목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은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신중한 태도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은 일자리의 영향을 우려해 자동차 산업이 조급하게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에 우려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양상 속에서 올해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계속 이어받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국무부가 어제 대만에 모두 7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됐고 대만 해반에 상륙하려는 이 중국군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지대 단속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해서 국경수비대 요원들의 몸에도 이제는 바디캠이 장착됩니다. 국경수비대가 배치된 전국에 바디캠을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우선 이달 텍사스 엘파소, 빅밴드, 델리오 등의 국경지대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약 6,000대 카메라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북쪽과 남쪽 국경지대에 배치된 수비대 요원들은 약 2만 명 규모입니다. 지급될 바디캠은 카드 놀이에 쓰이는 카드 정도 크기로 요원들의 제복 위에 장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탑승 정원을 2배 가까이 넘긴 승합차가 사고로 전복해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4시경 텍사스주 엔시노 281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5명 정원인 승합차에 무려 29명이 타고 있었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도로변 전신주와 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사망자 10명 외 20여 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종차별 범죄 신고 매번 자주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접하고도 있고요. 참 안타깝죠? 신고가 쉬울 것 같지만 또 신고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출근길 LA 다운타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 50세 한인 여성 정 씨가 출근길 LA 다운타운 길거리에서 히스패닉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정 씨는 인적이 드문 팔가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선상 보도를 걷던 중 수산쩍어 보이는 히스패닉 남성을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피해가려 했으나 이 남성은 다짜고짜 정 씨에게 다가와 정 씨를 밀쳤다고 합니다. 피해자 정 씨의 남편입니다. 한 30m 좀 떨어진 곳 골목에 잠깐 차를 세우고 내려줬어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불량한 사람으로 보이는 길래 옆으로 피했는데 쫓아와서 밀었다고요. 정 씨가 넘어지자 가해 남성은 인근 스마트앤파이널 매장으로 들어갔고 정 씨가 뒤를 따라가 매장에 들어가 가해 남성의 모습을 셀폰으로 찍었는데 사진을 찍은 가해자 남성이 정 씨에게 다가와 위협을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찍는 걸 자기도 확인을 하고 나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더래요. You start first 하면서. 그래서 한 번 더 사진을 찍고 기다리고 있는데 스마트앤파이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라 이렇게 하고서 말았대요. 정 씨는 CCTV에 녹화된 동영상을 가지고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신고조차 아직 접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올림픽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자기네 갈 날이 아니라고 1시간 반 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센츄럴이라는 데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했는데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도 안 와요. 오늘까지도 남겼는데 연락도 안 오고. 센트럴 지서에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 씨는 다행히 팔꿈치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정도에 그쳤지만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즘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로 간주되는 묻지마 폭행이 잇따른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지만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고 나니 너무 무서워 길에 다니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90대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뺑소니 운전자는 부주의한 후진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에 이 쓰러진 할머니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다거나 911은 부르지 않고 3분가량이나 그냥 지켜보다 도주하는 행각을 보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경 USC 인근 애담스 블러버드 남쪽에 위치한 엘렌데일 플레이스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인도를 걸어가던 91살의 순 김 씨가 뒤로 후진하던 픽업 트럭 차량에 치여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 용의자는 부주의하게 뒤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골목길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차량 진입로를 지나는 김 씨를 보지 못한 채 그 도로 충돌한 것입니다. 한편 LPD는 뺑소니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최대 $50,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카톨릭계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통합교육부가 2019-20 학기에 학생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타이틀 1 지원금을 일시에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이틀 1은 국가 예산을 활용해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LA 통합교육군 의 카톨릭계 학교 재학생 중 기존 수혜 자격 학생은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복지재단을 설립해 매해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올해에도 타운의 홈리스들을 비롯해 LA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게 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29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내 노인센터에서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LA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6만여 달러를 지원합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박 대표의 고향인 충남 공주의 불우이웃들에게 매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해왔으며 7년 전부터는 자선사업을 이곳 LA로 확대해 LA의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인과 타인종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홈리스들로 올해에는 지원금 액수를 배로 늘려 50명에게 1인당 $1,000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고 박형만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제 금년이면 이제 만 7년이 됩니다. 7회가 되고 우리 고향에서는 23회 되고 금년까지 하면 25회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도 한민족만 한국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미주에 얼마나 홈리스가 많아요 지금. 우선 불쌍한 사람, 소녀 가장, 무이탁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자 해서 참 이런 사람들을 조나마 쉐어 나는 내 재산을 나눠야 된다는 그러한 그 삶을 가지고. 지원금은 LA 시장실과 시의원실, 한인사회 주요 비영리 봉사단체들을 통해 골고루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위원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나눌 계획입니다. 만이복지재단은 또 이날 패사디나의 슈라인 아동병원에 화상 어린이 무료 치료를 위해 $5,000의 지원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올림픽과 카탈리나 전상에 건립한 시가 $5,000만 상당의 주상복합 건물 마니매너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통 큰 기부로 화제가 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독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생사를 넘나들다 1967년 미국으로 이민하 갖은 고생 끝에 LA에서 아파트 재벌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올드타이머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재력가임에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근검 절약하는 생활 습관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만 대표와 부인인 이수키 씨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명명한 만이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줄곧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내 나이 살아보니까 남하고 나눠줄 때 영적으로는 복을 받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복도 받는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꾸준히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상화를 선언했던 뉴욕이 델타 변이를 앞세운 코로나 사태 위협으로 국제 오토쇼를 취소했습니다. 뉴욕 국제 오토쇼 주최 측은 어제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디슨 등 중부 뉴저지 9개 타운에 수돗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9개 타운입니다. 수도 공급업체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상수도관 누수 보수 공사로 인해서 중부 뉴저지, 미들섹스, 소머셋, 유니언 카운티에 있는 9개 타운에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19,83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총 25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 최대 한인 축제인 제44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아룬델 밀스몰 주차장 야외 축제와 하워드 카운티 야외 콘서트로 이틀간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는 10월 2일부터 3일 이틀 동안 코리안 페스티벌, 둘째 날은 라이브 카지노 콘서트홀에서 초청 한국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를 열려고 했지만 델타 확산으로 한국 가수 초청과 실내 콘서트는 취소하고
하워드 카운티에서 야외 콘서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이동식 백신 접종 프로그램인 렉스2U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신청자가 5명에서 12명이 되면 직접 의사나 간호사가 집이나 직장으로 파견돼 백신 접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미접종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워싱턴 주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와 입원자 수가 급증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워싱턴 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걸쳐 6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새롭게 입원했다며 입원 환자 규모는 지난주 이후 20%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애틀 왈라왈라 지역의 특산물인 스윗 어니언이 지난 6월 말에 몰아닥친 전대미물의 폭염으로 인해 거의 모두 말라 죽어 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일단 미국 대표팀 소식, 드림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올림픽 4연패 목표 달성에 딱 1승을 남겨놨습니다. 4강전에서 호주를 97대 78로 격파하고 미국 농구 대표팀 드림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3연패를 달성한 미국 대표팀 4개 대회 올림픽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세계 최강 미국 여자 축구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일본에서 열린 호주와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8강에서 탈락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뿐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에 대한 관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겁죠. 국제 배구 연맹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예전에 한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다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답했죠. 100년 정도면 될까요?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출전하는 배구 준결승전 내일 오전 5시에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브라질과 준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오늘 오후 9시에 펼쳐지는 미국과 세르비아 간의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예선부터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쭉 결승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준결승전을 앞둔 스테파노 리바리니 한국 여자대표팀 감독은 어려운 경기가 될 거지만 매 순간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바니 감독은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공수에서 균형 잡힌 강한 팀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브라질 세계 랭킹 2위 팀입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했고 배구는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스포츠라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미국과의 리턴 매치에서 다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회 연속 우승이 좌절된 것입니다. 대표팀은 5회까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다가 6회 말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미국에 2대 7로 진 것입니다. 결승 티켓을 미국에 내준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앞서 역전승을 거둔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 여자 골프 대표팀에 나서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2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고진영 선수는 선두에 무려 6타가 뒤진 공동 6위입니다. 13언더파 단독 1위 미국의 넬리 코르다에게는 6타 차 이렇게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영과 김효주 선수가 나란히 4언더파로 선두에 9타 뒤진 공동 11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선수가 3언더파 공동 24위에 올라 있습니다. 4라운드까지 치러진다고 할 때 이 6타 차, 9타 차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마지막 날인 7일 나흘째 경기 열릴 예정인 7일 악천후가 예보돼 있어서 만약에 3라운드 대회로 축소되면 역전 가능성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틀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